엄마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봤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안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사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혜림입니다. 요새 되게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출산하고 나서 복귀를 해서요. 라디오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방송도 다양하게 출연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빅 뉴스는 그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라고 국제 백신 연구소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국제 백신도 활발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시우, 첫째 아들이랑 같이 홍보대사가 됐어요. 한 번도 백신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아주 멋진 의미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혜림 후원자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네.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요. 남편분과 7년 연애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연애부터 결혼까지 스토리가 궁금해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다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처음 만나게 됐죠. 근데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명함을 줬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친해졌고, 이렇게 제가 힘들 때 좋을 때 사계절을 옆에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가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 좀 심심함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자극적이지도 않고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항상 똑같은 그냥 나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고 참 안정적인 사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림 씨가 원래 이상형이 있었어요? 이상형이 있었죠. 예. 어땠어요? 예, 저는 좀 교포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제가 영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영어를 좀 대화하는 그 교포 커플들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뭐 직업이라던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형과 지금 남편과 달라요. 달라요. 영어도 하지 못하고 키도 크진 않지만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네. 되게 다른 듯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어떠셨어요? 아빠 굉장히 가정적이고 다정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귀여우세요. 되게 곰돌이 푸 같으신 분이에요. 네. 되게 사랑스러운 아빠. 네.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하느라 가족들과 좀 일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 때문이었을까요? 더 아빠 같은 남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둘째 아이의 엄마가 되셨어요. 네, 저도 안 믿겨져요. 엄마가 되시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체중? 제가 첫째, 둘째 임신했을 때 20kg 쪘었거든요. 둘째라 배가 확실히 덜 들어가고 막 그런 신체적인 달라진 점이 크고요. 그거 외에는 좀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모든 스케줄이 저의 맞춤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제 시간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라디오 Wonder Hours with 혜림이라고 영어 라디오 DJ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 영어 방송이에요. KBS 월드 라디오.
근데 이 좋은 기회를 못 할 뻔했어요. 제가 처음에 못 한다고 거절했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이거 정말 꿈만 같은 얘기고 저의 항상 기도 제목에 있었던 내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 5시부터 7시 방송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우가 딱 하원하고 나서 저와 가장 활발하게 함께 하는 시간인데, 라디오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시우가 잘 때나 볼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라디오 팀에서 배려해 주셔서 시간을 조율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네.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와, 제가 아이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강아지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쁘면 막 어떻게 예뻐할 줄 모르겠어요. 그냥 아 예쁘다 옆에서 보고 예쁘다 이 정도지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 너무 귀여워 이런 거를 저는 못했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예뻐할 줄도 모르고 예뻐도 그냥 이런 정도지. 근데 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다른 애기들도 다 너무 예쁘게 보이고,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들의 그런 소중함도 더 느껴지고,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을 향한 마음, 부모에 향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엄마가 되셔서 네.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감일 것 같아요. 근데 교감 안에 존중도 있고 대화도 있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리고 애기라고 해서 넌 모르니까 내 말을 따라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싶어요. 얘도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친구니까. 그리고 애기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면도 있잖아요. 애기랑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왜? 근데 막 모르겠는 답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저도 검색해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고 얘 마음의 상태도 잘 들어주고 싶어요. 예. 가수 생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가수라는 꿈을 키웠어요. 홍콩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따로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춤이랑 노래,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내 길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 JYP에서 그 홍콩 오디션을 열었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합격해가지고 연습생 생활하러 중학교 한 2학년쯤에 한국에 혼자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한 3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고요. 감사하게 데뷔해서 원더걸스 활동을 하게 되었죠. 예. 원더걸스 멤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실 정도로 함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신앙이 연예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참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책도 번역하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책이랑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책을 언제부터 읽었냐 하면 연습생 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가수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데뷔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가족들은 외국에 홍콩에 있고 혼자서 이거를 기도는 하지만 이게 정말 될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또 좋은 말씀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붙잡으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저는 항상 속으로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진짜 혼내주세요. 막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막 이러고 말은 못하는데 항상 그걸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생활 속에서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연습생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 가셨어요. 그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봤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안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엄마 생각하면 그 모습이 가장 좀 뚜렷하게 생각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그 기도하던 엄마의 모습이. 말씀을 붙잡아야 했고 중보기도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 첫 번째 다이어트. 네,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때는 한참 먹을 20대 초반, 10대 후반 한참 성장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소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뭐 댓글이라던가. 저는 읽질 않았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얘기해 주세요. 너 괜찮니? 뭐 요즘에 악플 달리던데 괜찮니? 뭐 이런 상황이라던가. 그냥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일까, 여러 가지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멤버들하고는 어땠어요? 멤버들이랑은 좋았어요. 예, 네. 저는 새로 합류한 멤버잖아요. 그래서 원더걸스가 한창 뭐 Nobody Tell Me 활동할 때 전 연습생이었어요. JYP 연습생. 근데 한 번은 그 원더걸스가 미국 활동을 갔다 와서 무릎팍도사 예능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연습생 숙소에서 그 방송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원더걸스 이 팀은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팀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부럽고 약간 셈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팀이구나. 나도 저런 팀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팀. 그리고 선희 언니가 또 크리스찬이래요. 저런 리더 있는 팀에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리더가 아니라, 그런 팀이 아니라 정말 그 팀에 그 리더가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더걸스 들어간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혜 언니가 좀 신앙적으로 많이 의지가 됐어요? 엄청 많이 의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어디 공연을 가면 선희 언니가 그 나라의 한인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어쩔 땐 가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언니가 혜림아 너 나와 하면 같이 한인 교회에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 교회 말고도 언니가 또 주도해서 그 원더걸스 안에서 크리스천 모임을 또 가졌어요. 책을 정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렸었어요. 호텔 방에 모여서. 그런 팀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컴패션에 대한 질문 한번 네. 드릴게요. 컴패션의 첫 만남이 궁금해요. 2015년이었더라고요. 그때면 제가 201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나도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서 뭐 봉사활동을 가고 뭐 어디 멀리 가고 이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후원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기독교 단체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컴패션을 찾게 되었어요. 보니까 45,000원을 후원하면 한 아이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후원하게 되었고 2020년대쯤에는 제가 후원한 친구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가고 싶었지만 못 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멀리서 후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자미라. 자미라. 네, 자미라 여기 네. 사진. 네. 졸업시키셨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야나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두 아이를 이제 연속으로 후원하고 계신데 아이를 후원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그렇게 후원함으로써 이 아이가 자립 가능한 청년이 되어서 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사실 슬럼프도 있었어요. 제가 컴패션 전화해서 이거 만약에 제가 후원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쭤본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업계는 굉장히 불안정적이에요. 여러모로. 일이 있을 때는 있지만 없을 때는 정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45,000원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좀 책임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는 더 내가 힘을 내보자 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막상 졸업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내가 포기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주실 정도로 네.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자미라나 야나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좀 바른 아이들로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컴패션이 함께 해주시니까 뭔가 그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해서 그 좋은 씨앗이 다음 친구에게 이어지고 그게 자뮤엘을 통해서 야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씨앗이 넓어져서 더 뭔가 풍성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계획과 기도 제목, 본인의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라디오 진행을 한 1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잘 지켜나가는 게 계획이고요. 뭔가 그동안 많은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면 육아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애기라 좋은 엄마가 뭔지 아직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 눈에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눈에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잘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거는 언젠가 그 신앙 서적을 번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 믿음이 너무 좋아질 것 같고 말씀도 쏙쏙 외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네, 언젠간.